네, 안녕하세요. 채널K를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에 저희 고객들, 시청자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양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이승원 대표. 네. 시장이 오늘 나름 크게 반등하고 있는데, 반등의 원동력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안 하면 양심이 없는 거죠. 왜요? 어떻게 양심적으로다가 평가 좀 해주세요. 오늘은 그래도 아마 좀 폭발하지 않겠느냐. 오늘 장전부터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미국 시장이 거의 그 하락하기 직전에 대한 모습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정도는 밀렸던 시세가 한꺼번에 좀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보통 얘기하는 쪽들 그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러셀 2000 이제 그 우리가 러셀 중소형주를 얘기하는 러셀 2000 지수.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것도 지금,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던 지점. 네. 그 이상을 지금 다 회복을 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지점까지 거의 다 회복을 했죠. 그게 뭐야? 그러니까 하락이 시작된 지점. 그러니까 어떤 그 이슈가 불거져서 러셀 지수인데요. 아, 러셀 2000. 다 회복을 했고. 네. 이거 지금 보게 되면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COMP인가요? 맞죠? 예, COMPQ.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뭐 하락하기 직전에 대한 모습을 다 회복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사상 체육가예요. 네, 좋은 수를 사상 최고가라. 네. 이거 보면서 야 이거는 그동안에 이제 눌렸던 네. 시장에 시장에 대한 모습이 어느 정도 네. 좀 한 번에 반영은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네. 또 다른 거 다만 이제 그 시장에서 조금 아쉬운 거.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내 시장은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럼 그대로 다 회복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왜냐면은 항공물 ETF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대로 네. 회복에 대한 폭이 러셀이나 이 나스닥과는 달리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실적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제 뭐 디커플링에 대한 쪽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네. 뭐 실적이 원인이 아니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낙폭과대주에 대한 반등, 뭐 롯데케미칼이 지금 9% 또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흐름을 봐서는 네. 낙폭과대주가 어쨌든 간에 네. 당분간은 조금 더 네. 좀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시장을 판단할 때 이제 네. 다들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저도 있고, 저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게 있고요. 이승원 대표 나름대로 갖고 있고요. 대한민국 투자자 누구나 다, 야, 이 정도면 진짜 반등에 한 거냐, 아니면 지지력이 있느냐, 테스트하는 그런 어떤 기준들을 삼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딱 찍어야 돼요. 이거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왜냐면 롯데케미칼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롯데케미칼이 한 2, 3일째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까지 통신주 이틀 올랐거든요. 네. 근데 보면 이제 롯데케미칼은 이제 최대로 많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런 게 8, 9% 올라가고 시초가부터는 나름 강했거든요. 네. 그것만 좀 보고 있어요. 보니까 야, 이제 뭔가 좀 1900 이런 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심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일말의 기대감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으로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좀 썰렁하죠. 네. 외국인이 썰렁하고 물론 연기금 좀 사는 거 있지만 도대체 오늘 또 갑자기 왜 사나? 연기금은? 그리고 외국인을 또 왜 안 사나? 이런 또 고민도 있어요. 연기금이야 뭐 늘 샀다 팔았다 하는 거 뭐 그렇게 크게 네. 예, 뭐 생각할 건 없는데 외국인이 안 사는 게 네. 연기금이야 뭐 원래 네. 이 정도는 네. 늘 사고 파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없다는 거는 이 연속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지 그렇죠. 않을까 네,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좀 썰렁하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훅 끌고 가는 것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8, 9% 올라가니까 뭐 조선도 7, 8%, 웬만한 거는 뭐 4, 5%, 6% 올라간 건, 그러니까 1, 2% 올라간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오늘 1, 2% 올라가면은 죄죠, 죄. 죄고. 범죄야. 오늘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하고 좀 유사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트위터, 네. 테슬라 네. 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 페이스북 모멘텀 주식들이 다 꺾여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 지금 뭐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는지 국내 시장에서도 오늘 이제 모멘텀 관련주들 네. 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 이런 낙폭과대주들이 그 네. 흐름을 네. 잠깐 이렇게 그 대체하는 네. 이런 흐름에 대한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화장품주도 쉬고 있고 네.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종목들이 좀 쉬고는 있다. 근데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네. 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엄청 많으면 이것저것 다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진 않으니까 제한적으로 오늘은 그저께 같은 모습이죠. 어저께는 네. 아니었고요.
그저께 같은 주식이다 이랬잖아요. 그저께 이런 거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좀 그런 것이 좀 오늘이 그저께 같은 것이 또 재현되고 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쉬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 중에서도 뭐 계속 잘 가는 건 뭐 여전히 잘 가는 것도 있는데 여전히 쭉 그렇게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잠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미국은 지표, 경제 지표라고 할까요? 경제 지표는 좀 엇갈리게 나왔어요.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건 상당히 또 좋게 나왔는데요. 서프라이즈로 나왔죠. 완전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내구재 주문은 이틀, 2개월 연속이요. 수지 2주 연속, 2개월 연속 좀 썰렁하게 났어요. 네. 좀 엇갈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주택 가격은 좀 올랐는데 좀 증가 좀 둔화됐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살려면 이제 모기지하거든 장기 대출을 하는데 그에 대한 심사가 좀 까다로워졌다 그런 얘기도 좀 있고요. 또 임금 상승이 또 했다, 뭐 좀 둔화됐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유럽은 또 유럽은 이제 키는 지금 독일이 주고 있거든요. 네. 독일의 경제 지표 좀 안 좋았잖아요 요새. 근데 오늘은 이제 또 뭐 독일도 뭐 괜찮다, 실적 좋은 기업도 몇 개 나왔다. 그러니까 독일이 오늘 1.3% 뭐 그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유럽 증시 리킨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여전히 잠시 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이슈는 오늘도 이제 잠시 후에 오늘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은 또 그분이 오는 날이잖아요. 네, 오늘 수요일인가요? 화요일 아닌가? 수요일인가? 네,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아니에요? 수요일입니다. 정신줄을 놓으셨네요. 네. 근데 농담하면 안 돼. 네. 어떻게 한 방 먹었다 놨다? 왜? 나중에 이따 팟빵에 보여줄게요. 네, 왜요? 나 혼났어 또. 왜? 그러니까 오늘 진중해야 돼. 네, 농담하면 안 돼요. 네, 아주 봐야지. 보여주지 마요. 좀 네. 우울해요. 네, 아까 네. 우연히 봤어 또.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네. 지하도 건너다가 네. 우연히 한번 봤더니 한 방 먹었네. 네, 그래서 똑바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 뭐야? 그 애플이랑요. 네, 네. 알리바바 형들이 네. 악수하는, 뭐 악수까지는 안 했는데요. 뭐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그 이슈를 되겠는데요. 알리바바가 마켓 11 관심 주잖아요. 그죠? 알리바바, 그쵸. 바바형. 바바형. 바바형 드디어 이제 장중 $100 넘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낫죠. 그렇죠. 알리바바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네. 98, $99 가면서요. 네. $100 넘었다 내려면서 사상 최고가. 또 같이 하겠다는 거 얘기한 거. 이번에 근데 또 재미난 게 형식으로 보면 마이 형님이 먼저 얘기했어. 네. 마 형님이. 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할까, 뭐 같이 한번 놀아볼까. 그 노래 있잖아요. 장기하 노래 뭐죠? 커피 한잔 할까? 뭐 있죠? 그거? 몰라요. 장기하 자기 노래. 별로 안 좋아해요. 나 좋아하는데. 네. 근데 여하튼 둘이서 이제 짱구당 맞았어요. 그러면서 애플도 뭐 금전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두 종목이 사이좋게 네. 사상 최고가. 깔끔하죠, 깔끔해. 네. 근데 요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은 잠시 후에 또 얘기하겠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이 좀 오늘 사상치 효과를 갖고요. 나름 뭐 트위터, 페이스북, 트위터는 뭐 어제 종가 시간에서 뭐 9% 10% 떨어졌으니까요. 네. 오늘 뭐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고요. 페이스북 이런 것들 했고 테슬라는 또 급반등했어요. 네.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멘텀 주식 약간 좀 쉬는 분위기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갈까요? 네. 맞아, 우리 지금 박무쟁님이 말씀하셨네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이 노래 제목이 뭐죠? 우리 지금 만나, 뭐, 당장 만나, 그거요? 그 노래 제목 좀 적어주세요. 네, 몰라요. 장기한 노래 있잖아요.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네, 모릅니다. 오늘 썰렁하네. 네, 모르고요. 썰렁하네. 네, 모릅니다. 유가 얘기, 요 얘기는 우리 그분 오신 다음에 하면 좋은데, 유가가 이틀째 이제 지지를 받았어요. 네네.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뭐 우리나라 이제 그런 주식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했는데요. 유가 하락에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요. 연말 소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가 하락. 근데 이게 보면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전미 소매협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전미 소매협회에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소매협회? 전미 소매협회. 소매협회. 예. 전미 소매협회 얘기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려고 했는데. 계속 이거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전미 소매협회 수침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침 한번 보고 가죠. 2011년 이후에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4% 이상의 이번 연말 쇼핑 시즌의 매출 증가를 기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기준을 했을 때는 3.7 정도 얘기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한 4.5% 얘기하던데? 아니에요. 4.1로 이번에 올렸고요. 4.1이요? 네,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4%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전미 소매협회.
그러니까 내셔널 리테일 뭐 어소시에이션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발표하는 건데요. 4.1이 일어났는데 10년 평균이 2.9예요. 이게 언제 자료예요? 오늘 어저께. 어제 자료예요? 오늘 새벽. 제가 본 거는 며칠 전에 본 건데 딴 데서 봤나 봐요. 그건 아무나 얘기하는 건데 그건 항상 출처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아마 올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봤거든. 올렸다고. 그래서 이게 전미소매협회 지난달까지 올려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커지는 거가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거가 이제 잠시 후에 또 우리 그분이 오셨으니까 얘기 나갔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3.6달러 정도였어요. 올 여름에 갤런당 휘발유 가격 갤런당 1갤런 몇 리터인지 알아요? 1갤런이 몇 리터입니까? 3.785이 3.7851469 뭐 이런 식이야. 네, 근데 계산기 두드리면 3.6달러 정도였는데요. 네. 오늘 현재요. 오늘 새벽 우리 시간은 오늘 새벽이니까 미국 밤 오늘 기준은 3.02달러입니다. 갤런당. 3.02달러가 얼마인지 아세요? 3.02달러면은 얼마입니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식 그러면 1리터로 보면은요. 네. 0.8달러니까요. 0.8달러니까요. 대충 뭐 800 몇십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연비를 계산 안 하지. 우리나라에서는. 연비를 계산 안 하죠. 네. 그냥 그거는 부렁부렁 그냥 다니고 그건 그냥. 자기같이 부렁부렁 하고 다녀 그냥. 연비 800원이면 그냥 막 밟고 다녀 그냥. 아니 오늘 이거 쓰시면요. 국제도로로 된 오늘 거야. 이거 그 댓글 쓰시면요. 이승훈 대표 욕 좀 해주세요. 왜요? 방송하는데 이렇게 장난질을 하고 있어. 뭐 장난질이야. 800원이면 부렁부렁 하고 다녀야지. 진중하게 가자고요. 방송 진중하게 가자고요. 네. 근데 보면 0.8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80센트니까 우리나라 800원, 2, 30원 정도 되는 거죠. 네. 1리터를 보면은요. 근데 이걸 잘 느끼세요. 3.6, 3.6 됐고요. 이번 목요일 날 3달러 이하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 11월에 있죠. 11월 말까지 보면 2.678달러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느낌 있잖아요. 주머니가 한결 현금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그 휘발유 넣을 때마다 6, 7달러 정도 세이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당장 그것이 소비로 늘어날 것이다. 소비를. 그만큼 돈이 더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끼리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 저는 그냥 아는 바 없고 저희 그냥 앵무새까지 전화드릴 뿐이잖아요. 미국 뉴스 이런 것들이요. 100원만 떨어져도 한 15,000원 들르더라. 그래요? 주당. 그래요? 네. 이성원 대표는 차를 타고 다니지 마세요, 그냥. 아니, 15,000원 들르더라고요. 저같이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네, 알겠습니다. 조금 밤에 택시 타시고. 그렇게 하시면 인생이 나도 편해져요. 회사에서 뭐 이렇게 택시비 주면 타고 다니지. 저는 새벽에 나오니까 지하철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회사에서 내주는데 저를 예뻐해서 내주는 게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웬만하면 저를 한 10시, 11시에 나오고 싶겠죠.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니까. 근데 아침에 할 사람이 또 없어요. 또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를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울며 겨자 먹기. 겨자시군요. 대안만 있으면 언제라도 잘릴 준비가 돼 있죠. 겨자 이학영 선생님으로. 오늘 방송 진중해 가자고요. 다음 코너 갔다가 다시 이슈 돌직구 들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분을 배운 만남으로 인해서 일주일 내지 2주일, 3주일에 자양분을 얻는 그런 분을 제공해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죠. 홍삼 같으신 분이죠, 저희 그렇죠. 방송에. 저보다 나이가 2살은 어리지만 네. 실제로 보면 저는 한 15살 위의 형으로 모시고 또 이분이 또 주먹이 세다는 건 다들 알려져 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요즘 또 다시 운동을 시작하죠. 주먹이 온다. 주먹이 온다. 소개 좀 해주세요. 주먹이 온다의 그 출연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협찬 받아서. 협찬 받으려고.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프로모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 아니죠. 이제 네. 글로벌에서 주목하고 있는. 네. 블랙락에서도 지금 전전 이코노미스트의 이 멘트를 보고 받아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두 번째 이코노미스트, 전전 이코노미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전님. 안녕하십니까. 숙제는 해오셨겠지요? 다른 걸. 또 숙제 안 해오셨어. 한번 먼저 하고 들어가야 돼.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예, 한 1900 정도 선이 베어 트랩일 것이다. 네. 라고 말씀드렸는데, 공포가 많았지만 조금씩 그런 양상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밤에 있는 FOMC 계기로 인해서 생각하는 거는 글로벌리 봤을 때는 일단은 위험 선호도가 조금씩 다시 부활할 것 같고요. 네. 다만, 금리 인상,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는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긴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면 이머징 컨트리 안에서 굿 컨트리랑 배드 컨트리랑 자꾸 나눠서 네. 굿에 계속 배팅하고 배드를 계속 비중을 줄이는 외국인들 포지션 변화가 좀 일어날 것 같고요. 네. 배드는 뭐냐면 혹시 해외 투자 이제 펀드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말씀드리지만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남아공, 터키 이런 나라들은 투자하시려면 적어도 1년 정도 기다리셨다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요. 처음 말씀하시는 분 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들어가고요. 의외로 저 남아프리카가 들어가네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들어가는데요. 예. 베네수엘라는 왜 그래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국제유가 안 좋을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국제유가에 대해서 의견 한번 주세요. 유가 흐름. 75불이 바닥일 겁니다. 75. WTI 기준으로 네, 해서. WTI. 봐봐. 골드만하고 레벨이 같아. 레벨루가. 그러니까 골드만이 네. 여기를 듣고 간 거야. 그렇죠. 그건 아니고 거죠. 그런 건 네. 아니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커머디티 가격의 파단을 설정하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음. 생산 원가의 파단입니다. 근데 생산원가 훨씬 더 아래일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던데 요새. WTI는 75불이 생산.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셀가스가 더 훨씬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원가가. CA는 당연히 그렇죠. 네. WTI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려가면 그 WT나 이런 유가도 이제 울며 겨자로 더 떨어질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자동 감산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 자동 감산? 그렇게 가능성은 좀 낮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선택을 할 때 네. 그 금리 갖고도 말씀드렸지만 뭘 했을 때 이득이 손해보다는 커야지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면 손해납니다. 어제 SK 이노베이션 컨코레도 나왔잖아. 그 두바이유는 80불이다. 그 생산 원가가. 근데 그 80불 밑으로 내려가면은 한 3% 정도 일단 그 정유 시설이 다 네. 적자가 나서 가동을 멈춘대요. 네네. 그러면은 뭐 80불 밑으로 내려갔다가도 올라오겠지 다시. 그런가? 또 하나가 있는 게 네. 원래 그러니까 황이 적은 이제 유가가 좋은 거죠. 네. 두바이나 그렇죠. 브렌트가 네. 원래 WTI보다 좋거든요. 네네. 예전에는 아니죠. 거꾸로 된 거죠. 네, WTI가 원래 네. 정지 건데 네. 정지류가 좋은 건데 지금 WTI가 지금 두바이나 이런 것보다 밑에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쉐일 영향인데요. 네네. 근데 예전에는 비쌌잖아요. 예, 2007년 원래 전에는. 좋은 거니까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그때도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시장이 바뀐다. 네. 네. 그때 말씀드렸던 그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10년 동안 네. 국제유가 고갈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만 듣고 살았는데 앞으로 국제유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얘기 듣게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생각해 보시면 사우디 쪽에 있는 그 두바이나 이런 거는 생산 원가가 네. 30불입니다. 네네.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75불에서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국제유가 잘 못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SK 이노베이션 이런 거 지금 거의 한번 바닥을 태핑할 수 있는 단계. 왜냐하면 5불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네네. 네. 근데 하지만 이게 트레이딩에 계속 국한돼야 됩니다. 이게 트레이드 반대해서 홀드를 계속 하는 건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30불이지 않습니까? 네. 한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서 커머디티 되게 재밌는 특성 중에 하나가 컨텐고가 나면 이제 컨텐고가 이제 원화물이 계속 있으니까 컨텐고가 나면 네. 컨텐고가 한번 형성되면 이게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라지는 특성이 있고요. 백오가 나면 백오가 굉장히 가파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가격이 오른다고 이제 어거리가 되면 공급업자들이 안 팝니다. 네. 아니, 뭐 오늘 파는 것보다 내일 파는 게 좋은데 못하러 팔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산하지 않을까.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네. 제가 그때 말씀드린 오히려 증산할 것 같다고. 사우디 쪽에서. 네. 왜냐면 이런 거죠.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건데 네. 오늘 파는 게 나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풋옵션 사는 거네.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앞으로 안 되면 그래도 지금 되게 안정적으로 많이 사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중국한테 그러니까 이게 감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점유율 경쟁 들어가가지고 중국한테 지금 그래도 증산하는 거거든요. 사우디 네. 쪽.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가 이제 거의 바닥에 75분이 거의 왔으니까요. 네. 근데 주식은 먼저 반등할 수 있습니다. WTI보다. 왜냐면 주식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주식은 또
P만 있는 게 아니라 Q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트레이딩으로 국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생각해 보실 거는 국제유가의 하락 자체는 단기적으로 안 좋게, 주식시장이 안 좋게 경기도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나 우려보다는 기본적으로 셰일의 생산 때문에 국제유가 공급, 미국의 공급자로 변신하는 것들이 반영됐거든요. 그렇죠. 경기도는 우리가 굉장히 과하게 들어간 거고요. 하나는 국제유가 하락 자체가 네. 경기 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소비 쪽의 부양 효과가 크거든요. 어저께 뭐 발표되었었던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 보시면 휘발유 가격의 하락이 소비자 신뢰지수의 개선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감안하면 연말 소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고요. 네네. 그럼 미국 관련돼 있는 IT나 자동차들의 기본적으로 바텀업 측면에서 이게 현대차랑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좋아질 건가? 당연히 그 회사가 그렇게 단기간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탑에서의 미국 소비 이런 것도 좀 늘어나는 효과들이 네. 낮은 밸류에이션을 조금씩 건드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형주에서는 IT, 자동차,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부동산이 바닥을 잡은 것 같다고 올해 잡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때는 뭐 설마 그렇게 해도 지금 거의 그런 것들이 이제 강화되고 있고요. 네. 보시면 미국에서도 지금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글로벌에서 은행들을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미국도 아직 은행 대출이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대출의 한 최대 부분은 어느 나라 다 똑같습니다. 부동산이죠. 지금 뭐 미국 애들도 집은 안 삽니다. 네. 지금 이게 리파이낸싱에서 가격이 올라가 거래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렌트 늘어나고요. 주택 아무도 안 삽니다. 이런데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겠습니까? 안 늘어나는 겁니까? 은행 대출이 안 늘어납니다. 미국 밸류에이션 어느 은행 찾고요. 지금 미국 그냥 제가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면 미국 은행은 은행 업종 내에서 그냥 뉴트럴 해놓겠습니다. 근데 이게 유럽에 돈을 뽑는 거죠, 이제. 그렇죠. 돈을 뽑는데 유럽 걸 사자니 네. 디플레이션에 걸려 있고 디플레이션에 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담보가 되는 자산 가치가 떨어져 있는 건데 대출이 나갈 리가 없거든요. 네. 돈 푸는데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네. 근데 국내 부동산은 상대적 근점에서 보면 부동산이 바닥을 잡으니까 부동산이 바닥을 잡으면 기본적으로 좀 은행이 님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글로벌 님 보면 우리나라 은행이 상대적 매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밸류에이션도 매력이 있는데 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구간에 진입했냐면 부동산 부실했던 게 이제 불확실성이 떨어지니까 대손 충당금이랑 상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신한지주 그래서 환입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물론 그렇다고 뭐 갑자기 대출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은행주는 0.34에서 한 번 기회가 한 번 있고 0.56에서 기존의 불확실성이 떨어질 때 한 번 이게 한 9까지 가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대출량이 늘어나 한 번 가는 힘이 있는데 지금이 우리나라 은행은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물론 글로벌 관점에서 외국인이 사줄 겁니다. 그 다음에 유틸리티, 에너지 가격 떨어지고 부채 상황. 하지만 이런 기본적으로 이 네 개들은 다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성장의 프리미엄이 붙는 게 아닙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유틸도 마찬가지고 IT 자동차도. 그럼 중소형 쪽에서는 성장 프리미엄에 있는 걸 계속 찾아다니게 될 거거든요. 네. Q가 없으니까 Q가 나오는 것들. 우리나라 Q 안 나오니까 밖에 Q가 있는 것들. 네. 중국 소비주. 계속 말씀드린 중국 진출, 뭐 자동차 부품주들, 해외 공장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그 다음에 프론티어 마켓, 섬유 OEM주들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기랑 상관없이 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 뭐 반도체 소재주들. 네네.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 그러면 그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금리가 너무 희소하니까 그러니까 Q가 안 나오면 P라도 먹어야겠다. 뭐 중소형 지주사들, 배당 있는 것들 이런 쪽에 계속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는 대형주 측면에서도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도 이걸 확산시키기보다는 계속 압축시켜 주셔야 되고요. 네. 중소형주도 이 카테고리 바퀴타에 나가면 지뢰밭이 많다. 리스크 대비 많은 짊어져 있는 리스크 대비 일드는 별로 이 안에서는 느끼시면 그냥 가는 놈이 더 간다고 느끼실 겁니다. 가는 놈이. 예. 많이 빠진 거가 사셔서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를 네. 산다. 만약에 소재 관련해서 산다. 이런 것들을 사서 베팅해서 먹을 수 있는 시점은 내년은 중반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요즘 반등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너무 빠지고 그래서 일정 수준 가는 건가? 반등 정도 하는 건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밸류가 방바닥에 완전히
여기가 진바닥이다 밸류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베팅이 그래서 뭐 IT 자동차 뭐 유틸이네. 네. 사실 밸류를 사실 때는요 남들이 다 싫어하는 걸 사시는 게 맞거든요. 아이들이 다 싫어하는 건 요즘은 뻔하거든요. 삼성전자 현대차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걱정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저희 방송에 출연자가 또 늘어나고 있어요. 이성원 대표 와이프가 몇 번 출연하고 아버님이 술 갖고 출연하시더니 이제 우리 전전 이코노미스트 어머님이 두 번째 출연해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앞서가시는 혈당 체크. 혈당 체크하면서 술을 드시는. 또 궁금한 거 있죠? 아니, 그러면은 앞에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네. 유가가 뜨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수요 측면입니까? 아니면 공급 측면 둘 때문입니까? 다. 둘 다. 수요가 예. 네. 굉장히 느리게 네. 좋아지는 네. 게 있고요. 그러면 네. 그 좋아진다는 그 구간이 네. 그러면은 내년 금리 인상이 지금 뭐 7월 달이다 6월 달이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때도 역시 그 이후로도 네. 그 이후로도 유가는 쉽지 않아요. 유가는 쉽지 않다는 그냥 겁니까? 보시면 이 커머디티 시장이 예. 되게 재밌는 게 한 2007년 전까지는 계속 유가가 오르는 것만 봤습니다. 한 10년 동안.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에 한번 보시면요. 커머디티라는 걸 한 번 쉬면요. 한 10년 정도 쉽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가면 한 10년 가고요. 네. 쉬면 또 한 10년 쉬거든요. 10년 쉬는 거예요. 이거 보통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국제유가 많이 오르는 것만 걱정해서 그렇지, 옛날에 오일 시장 나기 전에 3에서 5불이었습니다. 네네. 그 상태로 한 15년 가고 막 그랬거든요. 네. 너무나도 부릉부릉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커머디티 시장은 네. 수요보다 사실은 네. 큰 가격을 결정하는, 큰 흐름을 결정하는 거의 다 공급에서 오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국제유가를 증설하는데 만약에 네. 저번 달보다 이번 달 경기가 좋고 아니면 작년보다 올해 좋다고 증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돈도 많이 들고요. 네. 물리적인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1년, 그리고 경기라는 게 뭐 보통 1년 좋아지면 1년 안 좋아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1년 좋아했다 증설을 절대 안 합니다. 원유 시추율을. 그래서 이게 한 3년 정도 좋아지면요. 이게 네. 트렌드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중기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 3년 되면 그때부터 들어갑니다. 증설 들어가고. 막 들어가고 이게 그럼 실제로 뽑아내는 게 또 한 2년, 3년.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왜냐면 펀드레이징 하고 네네. 뭐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시점이 되면요. 경기가 사이클 정점에 있습니다. 정점, 맨 꼭대기에서. 근데 문제는 고정비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잖아요. 캐펙스 산업들은. 네. 그럼 고정비 위에만 있으면 손해가 나도 계속 뽑는 겁니다.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또 엄청 쉬는 거죠. 계속 쉬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왜냐면 다른 산업들 중에서 심각하면 캐파를 뜯어버리면 돼. 그냥 봉장 폐쇄하고. 못 뜯습니다. 이거 원유 시추 그렇다고 그렇죠. 뭐 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카르텔이 그래도 금방 붕괴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네네. 지금 오펜 카르텔이 붕괴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커머디티는 특히 원유는요. 원유랑 석탄은 네. 앞으로 진짜 장기적으로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원유가 장기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경기 회복 속도도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느리게 금리가 인상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맥을 같이 하시는 거죠. 예, 근데 골드만에서는 2017년까지 미국 금리 4%까지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17년, 그러니까 예. 계속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이클의 정점은 네. 2017년 2017년 후반이 될 겁니다. 후반. 네. 그 정도 생각하면 그러니까 2017년 후반 4%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3% 정도 될 것 같은데. 거의 지금 우리 분위기가 네네. 예전에 중국에서 모이면 노자, 장자 이런데 어르신 모시고 아래 것들이 모여서 한마디 물어보면 받아주고 이런 분위기네. 그렇죠. 그런 분위기네 딱 지금. 확인 받는 거지. 골드만의 의견을 어떻게 보십니까? 골드만삭스 X야 이것들은 틀렸다 너희들. 실버만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네. 계속 이 얘기는 몇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017년에 사이클의 정점이 올 겁니다. 네. 그거는 그때 금리 수준은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높죠. 네. 근데 그 전까지는 근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느리게 좋아질 것 같고요. 네. 한 2015년 중반 정도, 그러니까 6월에서 9월 사이에 금리가 페드가 인상하면 네. 시계 중에 딱 절반이 돌아갔다.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안하실 거고요. 네. 그러면 약간의 국제유가나
그러니까 9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제유가나 이런 것들이 좀 힘을 받으려면 적어도 11시는 돼야 되고요. 뜨뜻해져야지, 예. 날씨가. 햇볕이 좀 이렇게 받아서 좀 따뜻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2004년부터 7년까지 보시면 국제유가나 이런 것들이 커머디티 시장이 오르면 네.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좋구나. 그래서 배팅을 더하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이게 좀처럼 진짜 안 움직이던 국제유가가 한 2017년에부터 조금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그때는 거꾸로 2004년부터 7년까지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끝나가네. 이제 한 11시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석유와 그 이제 반등 정도, 질적 반등. 그러면 조선주도 같은 거잖아요. 비슷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조선주도? 예. 그건 정화조지, 이름이. 아이, 그러봐.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이거 저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낙폭과 대반등이 뭐 15에서 20%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지수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시장이 코스피가? 뭐 조선주 안 올라간다고. 조선주, 석유학 등등 다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플랜트가 계속 안 될 거라고 계속 뱉어내야 될 거라고. 우리에게는 화장품이 있잖아요. 상선만 괜찮을 거라고. 네네. 플랜트랑 상관없는 네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지수 관련주는 지금 IT, 자동차, 은행, 유틸만 좀 움직여도 코스피는 좀 올라갈 여력이 있는데. 근데 뭐 전자 가면 되지 뭐. 응? 전자. 삼성전자? 솔직히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니까 시장이 그나마 좋은 편이지, 코스닥도. 네. 전자 움직이기 시작하면 솔직한 얘기로 네. 뭐 빛 좋은 개살구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빛 좋은 개살구지 뭐 전자 움직이기 시작하면. 네. 참 삼성전자는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핵진 것 같아.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생각하면 삼성전자 뭐 그런데 2004년부터 7년까지는 삼성전자 한 개도 정확하게는 2004년에 움직였습니다. 많이 네. 움직였습니다. 한 2005년부터 안 움직이기 시작했죠. 네. 그렇죠. 그때 뭐 삼성전자랑 현대차 하나도 안 움직여도 코스피 그런데 네, 그렇죠. 아무 문제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글로벌 경제 성장축이 어디냐 이러면서 프리미엄을 받는 업종이 결국은 지수를 끌고 가게 돼 있는 거지. 얘가 안 움직이니까 지수가 못 움직일 거다. 얘가 안 움직이니까 못 움직일 거다. 이런 거는 여태까지 잘 나타나지는 말씀 맞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데 2005년에서 한 8년까지요. 삼성전자, 현대차 하나도 안 움직일 때 현대중공업이 15배 올랐거든요. 3만 원에서 55만 원 가면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럼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올라가면 지금 IT 자동차 말씀하시는데요.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올라가면 저도 물론 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올라가면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까요? 삼성전자. 제가 봤을 때는 바텀업 측면에서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미국 소비가 좀 늘어난다. 네. 마켓이니까 지금 이런 거죠. 간단하게 보면 자동차 시장이건 IT 시장이건 네. 신기술이 이제 IT는 수요를 창출했고 뭐 네. 이거는 뭐 자동차 시장은 회복되는데 점유율 따먹기 했다. 네네. 이건 서로 땅 따먹기 게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애플이나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도. 근데 우려가 시작된 게 뭐냐면 마켓이 더 안 커지니까 그렇죠. 네. 땅 따먹게 이제 뭐 지는 거 아니냐. 네. 질 일밖에 안 남은 거 아니냐. 환율도 이렇고 뭐 그다음에 뭐 따라가기도 힘들고 이래. 네네. 마켓이 조금 커지면 그런 우려가 약간 떨어질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자동차는 마켓이 커진다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마켓이 커질 게 뭐 있을까요, 지금? 이게 IT가 재밌는 게 네. 사실 제품 자체는 크게 안 바뀌어도 네. 트렌드가 사람들의 교체 수요를 자극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좀 있어가지고 예.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던 PC도 조금씩 수요가 회복되고 이런 거 보면 네. 반도체, 그러니까 IT는 크게 보시면 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뭐 그 다음에 소재랑 세트 이런 게 네네. 한쪽이 되면 한쪽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지만 크게 네. 보면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네네. 왔다 갔다 거리는 거여가지고 네. 제가 뭐 반도체 논리를 쇼티지로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네.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데 쇼티지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뭐 IT에 대한 그렇게 전망이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 긴 시간 또 우리 시청자한테 확실한 자양분을 추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리포트 시간이 앞서 잠시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네.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얘기하다 남았는데, 앞서 이제 우리 전전 이코노미에서 지금 소비 회복 얘기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은요. 지금 미국에서요. 어찌됐건 지갑에서 현금이 꽂힌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만큼 그 휘발유값 덜 내니까. 네. 그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11월 말이 최저점입니다. 그게 75달러 선이 네.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갤런당 그 2.6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아까 어떤 분은 보면 뭐 2000년대 초반에 갤런당 1달러인데 이게 맞거든요. 네. 갤런당 1달러 시대도 있었죠.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뭐 그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정도 떨어질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훨씬 많이 지불할 수 있게 네. 그런 느낌은 가질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미국에서도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데 소비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그 다음날 사이버 먼데이 뭐 이런 거 뭐 쭉쭉 나가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보고 있다. 예? 그래서 중국의 이제 사이버 쇼핑데이, 그래서 알리바바. 올리바바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두 개 같이 했지만 지금 알리바바의 과연 사이버 쇼핑데이 10월 11일 날 어떤 매출이 일어나고 중국 사람이 어떻게 모바일도 늘어나고 이런 쪽에 일단 관심을 집중하셔서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네, 연말 쇼핑 시즌. 연말 쇼핑. 제가 말씀드린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판매 매출 전망이요. 똑같은 기간이 앞서 이제 얘기했지만 뭐 4.1이 됐건 4.5가 됐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4.1이고 전미 소매협회 기준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게 지난달 조사 때보다 높아졌다. 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휘발유 가격이다.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는 오늘 지금 주목할 만한 것을 내셔널 리테일. 자동차 쪽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성근 대표는 자동차를 어떤 기준으로 사요? 저는 일단은 마음에 꽂히느냐 안 꽂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타고 꽂힌다는 싶은 거가 게 여러 가지잖아요. 디자인하고 예. 연비지 뭐. 그러니까 디자인, 그러니까 이성훈 대표에게는 디자인이랑 그 영어로 하면 이코노미예요. 예. 그 디자인이랑 이코노미 측면이 되겠고요. 네. 다른 사람은 세이프티 하는 사람도 있고요. 디자인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더 결정적인 건 가격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가격은 이코노미에 들어가죠. 품질 대 가격이고 그쵸. 뭐 휘발유, 연비 이런 게 다르고 대여섯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밴드게이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컨슈머 리포트가 쫙 정리해줬다. 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거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관련된 단체가 있지만 컨슈머 리포트가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하면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모든 걸 갖고 사람들이 가장 레퍼런스를 갖고 있어요. 네. 미국의 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 도서나도 여기에 나온 잡지가 매달 다 나와요. 이걸 보고 사는 거고 그 옆에 가면 유스드카 있죠. 유스드카 중고차 신차 가격에 레퍼런스 보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사는 거거든요. 이제 퀄리티나 이런 거 다 보는 건데 그게 이번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가 어제 발표했어요. 요거 좀 화면 잡으세요. 네. 여기 이제 12회 이거 좀 화면을요 잘 안 보니까 크게 해주세요. 크게 하면 더 흐려갖고 이게. 그래도 대충 보시면 되죠. 예.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만이 어저께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난 거가 이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또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보시면요. 저 아주 흥미로운 게 나왔는데요. 기아 자동차가요. 아니 중요한 건 위에부터 말씀드리죠. 렉서스 있죠. 렉서스는 도요타 하이브랜드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도요타죠. 도요타 렉서스가 1위 됐고요. 렉서스, 도요타. 네, 도요타 또 2위도 도요타가 있어요. 도요타 이제 순수 도요타 브랜드가 2위. 아발론. 그러니까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모델이구나.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옆에 거 보면 찍찍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작년이랑 똑같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3위, 4위가 어디였냐면요. 마스다랑 혼다가 들어갔어요. 각각 2단계, 4단계씩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3, 4위를 기록했고요. 일본 메이커가 5개 중에 4개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아우디가 들어갑니다. 아우디가 5위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 되겠어요. 그런데 아우디는 작년 대비 떨어졌을 거예요. 네. 작년에 떨어졌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일단 기아 자동차입니다. 예. 기아 자동차가 몇 계단이 올랐냐면요. 5계단이 올라가고요. 예. 10위에 들어갔어요. 6계단 올라갔다고 나오는데. 그럼 6개죠. 6계단. 네. 뭐 6이야? 6자야? 네, 6위가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현대차가 13위가 들어갔죠. 네. 현대차도 8단계가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칸에 보면 2칸이 나오죠. 앞서 그 아젤라 뭐 이런 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자체 안에서 그 안에서 어느 차가 제일 좋았고 어느 차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보면 애들이 오늘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 기아의 그 그랜저랑 뭐 K7이 잘 났다는 건데 일단 그 안에서 보더라도요. 최고의 평가받는 거는 그 렉서스 있죠. 네. 렉서스 200H입니다. 하이브리드고요. 하이브리드. 도요타도 프리우스 C입니다. 그 역시 하이브리드가 되겠고 최고의 선정 받았고요. 기아는 옵티마 하이브리드가
그 워스트 모델이네. 그 안에서, 예. 그 안에서 최악의 모델을 들어갔고요. 뭐 산타페가 또 최악의 모델을 들어갔잖아요. 산타페 스포츠. 여기서 의외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의외. 기아가, 전 K5를 맨날 욕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거는 카덴자입니다. 카덴자는 카덴자는 뭐냐면 K7. K7입니다. K7이요. K7이 기아에서 최고로 받았고요. 그 밑에 아제라. 아제라는 이제 그랜저입니다. 수출명이죠, 그랜저. 네, 그랜저가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 안에서 최고를 받았어요. 그 안에서. 그 다음 화면 봐야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링크 잡죠.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이프티, 안전도, 디자인, 가격, 뭐 성능, 뭐 불만 만족도 있잖아요. 다 네. 포함되고요. 다 포함되고요. 이거 보시면요. 이거 그 화면 좀 딱 잡으세요. 네. 그래서 왼쪽 거 잡으세요. 하나 더 왼쪽으로 가주세요. 왼쪽. 그 백해요. 왼쪽으로. 백이요. 예. 백 해보시면요. 이게 분야별로 최고 차를 차종에 나와 있어요. 예, 이거는 딴 데서 공개가 안 됐어요. 왜냐면 그 아까 나온 건 보도자료 보고 한 건데요. 네. 렉서스 시티 20H가 하이브리드 일렉트리카에서 최고 차로 선정됐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파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 거 3만 보겠습니다. 예. 기본이 32,000불부터 시작한다고요. 예. 그 다음이 미드 사이즈 중형차급인데요. 많이들 네. 좋아하시죠. 폭스바겐 파사 1.8 가솔린의 터보 엔진. 네. 예, 이게 그 두 번째 차로 그건 미드 사이즈 최고 차로 뽑혔고요. 이게 이제 기가 막혔는데 라지카죠. 라지카. 기아 K7을 뽑혔어요. 가격이 이제 34,9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34,900불. 예, 예. 이게 이제 등등 나왔고요. 저는 기아 자동차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가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나오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이거 뭐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거.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요. 품목별로 관심 있는 게 보시면 쭉쭉쭉 보시면 돼요. 도요다나 역시 저쪽 계열이 많이 뽑혔죠. 일본 차가 이제 이거는 그 해당되는 섹터별로 네. 섹터별로 나온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그런 쪽으로 지금 명확한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그러냐면 앞서 이제 그 소비가 늘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미국의 자동차 상당히 좋은데요. 2015년이요.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1,700만 대 넘어서 사상 최대 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시장이 좀 쪼그라들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위축돼서 올해 좀 좋아졌는데요. 내년은 훨씬 좋아서 1,700만 대 시장으로 열린다.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1,700만 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중국은 못 없었잖아요. 중국은 안 되죠. 중국은 네. 절대 안 되죠. 중국 오늘 뭐 2,400만 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초 2,000만 대 목표였는데요. 뭐 2,400까지 얘기 나오는데, 그 뭐 계산이 안 나오는 나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내년 상당히 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근데 뭐 지금 주시장은 아무런 상관없는데요. 시청자분들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해야 될 그런 거 좀. 현대차, 기아차에서 좋다는 얘기예요? 현대차, 기아차가 전 싼데 뭐 지금 올라가는 걸 떠나서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런 그쵸. 분위기 그리고 모멘텀이 잡히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따져 물은 거잖아요.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아까 전전 이코노미스트의 의견에 자동차는 마켓 사이즈가 커지는 걸 제가 아니까 미국도 훨씬 커지니까 아는데 삼성전자의 IT가 물론 새로운 거 커지는 건 좋다 이거죠. 새로운 인터넷도 커지고 새로운 영역이 커지는 건 분명히 맞는데 네. 문제는 삼성전자 거기서 도미넌트 해야 되잖아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 뿜었잖아요. 네. 근데 뿜는 것이 요번에 다른 어딘가에서 뿜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헬스케어.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뿜기는 쉽지 않다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 친구들 노리는 게 플랫폼이잖아요. IT의 그 3년 전에 플랫폼. 그러니까 더띵이라는 회사도 인수했잖아요, 얘네가요. 삼성전자가. 그게 그거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될까? 그게 과연 될까? 왜? 구글이 가만히 있을까?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갖고 있고요. 지금 미국은 뭐 거의 다 애플이 잡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밀크. 그거죠, 바로 그거죠. 밀크 같은 것이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내가 전체적인 플랫폼을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돈이 되는 곳에서의 플랫폼을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을 하는 거고요. 네. 5월 달에 헬스케어 플랫폼을 발표를 했죠, 삼성에서. 그렇습니다. 예. 3위라고 해서 네, 맞아요. 이 헬스케어 플랫폼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 헬스케어 쪽이 유망한 이유는 뭐냐면 네.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헬스케어 기기로 회사로 평가받고 있는데 네. 얘네가 헬스케어 시장 점유율이 6%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지멘스 같은 경우가 독일의 지멘스가 5% 네네. 이 정도거든요. 네네. 해볼만 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그 춘추 전국 시대고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춘추 전국 시대고 아직까지 호랑이가 없는 여우들의 판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모바일 헬스케어를 이제 끼고 들어왔을 때 네. 모바일 헬스케어와 이 헬스케어 플랫폼을 치고 먼저 나가준다라면 네. 의미 있는 네.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이재용 부회장도 그걸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 이번 달에 네. 지금 지멘스 회장을 만났고 다음 달에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이멜트 회장을 만나는 것도 네. 역시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삼성의 차세대 포석이 네. 헬스케어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케어 계속 겁니다. 보자는 게 네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뭔가 도미넌트한 거 그리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은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삼성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KT에서 1년 동안 애플 스마트폰이 애플 아이폰이 국내에 들어오질 않았잖아요. 1년 동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에서 내놓은 게 뭐였습니까? 옴니아폰. 네. 그죠? 네. 그 제가 옴니아폰의 피해자 아닙니까? 옴니아폰의 피해자. 그 이성훈 대표가 다 따지는데 결정적으로 선택은 이상한 거네. 아니, 남들보다 앞서간 거지. 스마트폰이 나온다니 네. 비슷한 거라도 사보자 해서 옴니아. 그때 당시에는 애플이 없었어,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팔지를 못했어요. 참 특이한 사람이야. 들어오지도 않았어. 그래서 옴니아폰의 피해자였는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옴니아폰을 내놓고 실패한 걸 바로 인정하고, 후다닥 해서 내놓은 게 갤럭시 아닙니까? 후다닥 하고. S1도 안 좋았잖아, 근데. 네, 손은 안 좋은데 어쨌든 후다닥 해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이 패스트 팔로워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스마트폰에서는 더 이상 이제 쫓아갈 데가 없었는데 네. 새로운 영역이 생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이거 오늘 재밌는데요. 오늘 2부 시간에 계속 하겠네요. 그럼 긍정과 사랑님 혹시 계세요? 여기요? 듣고 계세요? 긍정과 사랑님이 아까 또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빨리 계시면 대답해 주시고요. 아니면 넘어갑니다. 긍정과 사랑님이 아까 뜬금없이 죄송하지만은요. 제 양복 입었을 때요. 아, 어디 거냐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 들으면 제가 민망하죠. 네. 저는 옷이 없어요. 네네. 제 옷은 다 그냥 주워 입는 거예요. 네네. 주워 입는다면 뭐라 그러지? 하여튼 협찬받는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브랜드를 알려달래. 신랑을 사주고 싶다고. 아, 신랑분을 사주고 싶다고? 네, 근데 전화해 주세요. 제가 그러라고 협찬해 주는 거야. 공개적으로 무슨 브랜드인지 아까 봤어. 봤는데 공개적으로 그러라고 협찬해 내가 주는 거야. 모르는 브랜드야. 제가 이제 잠깐 쉬는 시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입는 옷은요, 상식적으로 엄청 쌀 겁니다, 아마요. 네. 엄청 싼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무슨 개인적으로 해도 저는 옷을 살 때 협찬 통해서 사거든요. 네. 제가 양복 세 세트랑 와이셔츠, 셔츠 세 벌까지 해서 55만 원 제가 재작년에 샀어요. 그거는 협찬사에서 해줬으니까 그런 거고 네, 네. 일반 백화점에서 사면 그거보다 훨씬 비싸죠. 아니, 그건 아울렛 가격 아니야, 아울렛 이런 가격. 얘기 그만. 두 남자 쇼에서 오늘 게시판에 뭐라 썼는지 보여드리고 가자고. 두 남자 쇼 게시판에서 이학영님 위원님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 거 아님? 이게 그러니까 뭐야, 오늘 좀 근데? 보시면 느끼신 분 좀 써주세요. 저는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고 고객과 그 시청자들 소통하고 있고 쓸데없고 막말하는 것은 이승훈 대표다. 막말하지만 이제 핵심을 찔러주잖아. 이승훈 대표를 욕하는 거로 오늘 좀 네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부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2부에는요. 페이스북 실적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대한 모바일 얘기로 계속해서 해드리겠고요. 레포트도 오늘 또 따끈따끈한 거 역시 다시 한번 토비스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 2부 진행하겠는데 마켓 11 2부인데요. 1부 시간에 이어서 코스피는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이 약간 좀 미끄러지는 모습. 그만큼 시장이 좀 쏠리는 분위기예요. 네, 뭐 요즘은 예상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또 상한가 훅 나니까 이러다 보면 현대미포 이런 거 10%거든요. 그럼 또 찍어보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워낙 투기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뭐 그러니까요. 사가 간다고 해서 뭐 투기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만큼 시장의 돈이 이제 제한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올라가게 될 때 코스닥 떨어지고 쉬고 네. 네. 이런 시속 게임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나. 그래서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종가까지 이런 현상인데 그렇다고 뭐 코스닥이 무너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트레이딩이다라는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주변 이코노미스트가. 그러면 네. 이제 어느 정도 이 반등이 마무리 짓게 되면 또 다시 이제 코스닥이 또 이제 튀어오르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린 받아들이고 내일은 코스닥이 또 가겠죠. 그럼. 트레이딩이다. 네. 바로 그냥 원래. 예. 장기적으로 커머더티는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쵸. 예. 네. 근데 장기적으로 올라가면 그분한테 전화하면 되는 거로. 이게 그렇죠. 그분한테 전화를 드려야죠. 전화해야죠. 네. 뭐 이승원 대표한테 뭐 항의해봤자 소용도 없어. 소용도 없어요. 우리 받아들였을 뿐이고. 받아줬을 뿐이야 우리는. 같은 입장이야. 우리 시청자하고. 스펀지 같은. 네, 스펀지 그냥. 스펀지 밥이지 그냥. 스펀지 밥인데 약간 네.
스피커로 달아갖고 뿜어주는 그 정도. 스피커 달린 스펀지밥. 아, 그러니까. 네. 근데 뿜는 것도 잘 뿜어주니까 그것도 네. 잘하긴 잘해요. 이성훈 대표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가공. 1시부터 또 방송하시나요? 네. 가자마자? 가자마자 바로. 가자마자. 앉아 걸어라. 같이. 근데 첫 코너는 한 10분, 15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와요. 그 정도 맞죠? 네, 앉아갖고 네, 네. 또 이제 거기서 네. 자료를 만들어. 그 앉아서? 저는 네. 특이한 방송인이잖아요. 네. 남들은 이제 자료를 준비해 오는데 네. 나는 상대방이 얘기하면은 그걸 받아갖고 자료를 만들어. 상대방이 얘기하는 반박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띄워. 상대방이 누구야? 아니야 이제 뭐 누가 됐던 항상 방송에서 네. 컴퓨터가 앞에 있으면 언제든지 자료를 즉석에서 만들죠. 네.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앞서 우리 저거 했잖아요. 자동차 얘기까지 해드렸고 그 전에 이제 소비 시즌에 소비할 때 이제 가스 가격, 휘발유 가격 하락 같이 얘기했는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였죠. 페이스북 얘기를 좀 잠깐 하면서 페이스북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얘기 좀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은 오늘 지금 정규장에는 이제 플러스가 났는데요. 결론적으로 시간 내에서 마감은 8.6% 뭐 그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마감됐는데요. 페이스북에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건 광고 매출 되겠는데요. 전체 매출은 한 60% 조금 못되게 늘어났는데 8.2%. 네, 광고 매출은 64%가 늘어났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거 모바일 광고가 몇 프로나 차지했을 것 같아요? 모바일 광고가 몇 프로입니까? 3분의 2, 네. 66%. 그러니까 모바일 광고가 그만큼 여기서도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실적은 좋았는데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매출 이제 32억 달러, 이익은 주당 43터였고 예상치를 넘어섰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액티브 유저잖아요. 네. 근데 액티브 유저 맨날 얘기하는 액티브 유저가 예상치가 8.5면 일간입니다. 데일리 일간 유저가 8.5명 예상했었는데 8.6억 명이 나타났어요. 8억 6,400만 명. 네, 그러니까 6억 4천만 명, 8억 6,400만 명. 그러니까 전년 대비 19%가 늘어난 거고요. 월간 있죠, 월간. 여기서 중요합니다. 월간 액티브 유저는 13.5억 명, 13억 5천만 명. 그러니까 재미나는 게 이제 드디어 중국 인구를 터치했다. 이겁니다. 많이들 하긴 하는 거죠. 14만 명 얘기해갖고요. 14%가 늘어났어요. 그래갖고 지난 분기에는 액티브 유저가 약간 주춤했다.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다시 뿜어졌어요. 근데 이 중에 재미난 거가 있어요. 월간 13억 5천만 명의 액티브 유저 중에 모바일 유저가 12억 2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모바일 유저. 네? 모바일 유저가 29%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바일도 하고 뭐 기본 온라인에서도 하지만 모바일의 사용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네? 물론 이건 양쪽 두 개 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모바일이니까 양쪽 다 하는 사람 포함되는 수치인데요. 20% 늘어났어요. 그래서 떠나보았더니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러잖아요. 다들 키면 이제 네이버부터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플랫폼으로 참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몇 프로? 64%가 페이스북을 플랫폼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64% 쓰고 있다는 것이고요. 전체 인구의 30%는 뉴스를 어디서 보냐? 페이스북 통해서 보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는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잖아요.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는데 미국 사람들은 페이스북에서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주가가 8% 이상 떨어져요. 8.6%가 떨어졌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하회했겠죠. 네. 몇 가지 앞으로도 좋아지고. 왜냐면 이제 페이스북이 됐건 트위터가 됐건 테슬라가 됐건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비싼데 이제 실적에 대한 그만큼 성장성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성장 전략이 약간만 해도 이제 조금 벗어났을 때는 이제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요. 다만 얘는 이제 테슬라는 워낙 시작이니까 앞으로가 이렇게 성장성이 여전히 많은데 페이스북 이런 거죠. 대한민국 전 세계 인구가 이미 13억 명이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 앞으로 성장이 또 얼마나 되겠냐 이런 얘기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 좀 비판적인 사람이 있을 거라고. 또 하나는 락업 물량 있잖아요. 그 물량 제한이 있던 게 또 몰랐는데 1.7억 주가 이번 주에 나온다네요. 1.7억 주. 그래서 이게 우리 식으로 보면 뭐예요? 오버행 이슈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얘기한 건 이제 정확한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되겠는데요. 연간 매출 47%를 포함해가는 이제 업계에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달에도 연말에도 뭐 50% 정도 얘기를 했었는 모양이지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회사에서 밝힌 4분기에 다음 분기에 매출은 40에서 47% 선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낮아졌다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낮춰졌다. 이런 것들이 일단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내년도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무슨 비용인지 는 모르겠는데, 거기 뭐 비디오 뭐 하고 뭐 그 솔루션 하는 게 뭐 있나 봐요. 그런 쪽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한다. 그런 얘기가 이제 일단 받으면서 그런 관련된 일들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서 많이 떨어져. 뭐 내일 또 좀 떨어지겠죠. 네, 네. 시간에서 떨어지면 떨어질 텐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일단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요 얘기 좀 하나 하고, 얘기 마저 해보죠. 노트북 아까 그 전조님은 PC 수요가 뭐 회복된다 얘기하는데 약간 다른 얘기네. 네, 이건 노트북 출하량인데? 약간 다른 건가? 다르죠. 그러니까 PC에 대한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얘기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윈도우가 이제 윈도우 8을 종료하면서 윈도우 8 다음에 윈도우 9이 나오는 게 아니고 윈도우 10으로 이제 그 9을 건너뛰는 거죠. 9을 건너뛰고 10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10에 대한 교체 수요가 많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타임스 어제 그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그 회사인데 이 디지타임스에서 나오는 거는 전 세계 노트북 출하량도 2.1% 정도가 감소를 할 거고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윈도우 10에 대한 출시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에 대한 증가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PC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서버에 대한 수요, 클라우딩 컴퓨팅 환경에 따라서 서버에 대한 계속 그 얘기는 서버, SSD. 서버에 대해서는 감소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만 IBM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네, 다만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은 있는데 노트북으로 갈 거냐 아니면 태블릿으로 갈 거냐에 대한 쪽에서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건 바로 지금 이제 태블릿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패드 에어 2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패드 에어 뭐 2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너무 무겁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들고서 내가 하기에는 팔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 저같이 이렇게 이 관절에 그 약간 관절이 약한 사람들은 나이 탓 아니야? 나이 탓이 아니고 군대에서도 참 억울했어요. 군대 일찍 가지 그랬어. 군대 일찍 가도 아픈 건 아픈 거야. 왜냐면 이게 저게 뭐 하여튼 이름이 있어요. 그 아픈 게 관절이. 테니스 엘보. 네, 근데 거기가 아픈데 무거운 물건을 그래서 잘 못 들어 오랫동안. 근데 이 총검수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패드도 되게 무겁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에어 2가 강조하는 게 가볍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0.800g인가요? 800 몇십 g이잖아요. 아이패드 에어 2가 820g인가? 참 같은 편끼리 질문한 거 불법이라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가벼운 걸 강조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 태블릿 PC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노트북은 계속해서 수요가 감소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전문적으로 문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뭐 노트북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굳이까지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P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지 뭐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딱 가면 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있들이 있네요. 이승원 대표가 얘기하는 거. 클라우드. 그렇죠. 클라우드 때문에 SSD. 그러니까 SSD 하여튼 관련주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오늘도 그 얘기를 또 다른 친구랑 잠깐 방송에서 했는데 결국은 스토리지의 문제, 스토리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하여튼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뭐가 필요 있을까 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준다는 거야. 클라우드를 사람들한테 경쟁적으로. 경쟁이죠. 그러니까 경쟁하니까 뭔가 주다면 빵꾸 나면 안 되니까 올인 나면 안 되니까 뭔가 계속 전 잘 모르지만 갖다 붙이고 어딘가에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산 속에 붙이던지 강구 뭐 묻건 간에.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 뭐 일단은 앞으로 영상에 대한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영상 시대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그림하고 텍스트 위주였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영상하고 사진.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텍스트는 뭐 용량이 얼마 안 되는데 영상의 시대가 온다. 이런 거를 아마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좀 혼나야 돼. 왜요? 아르멘네 801님이라는 이름을 쓰셨어요. 왜 두 분이 종목을 말하면 떨어지나요? 그 다음 날부터 설명. 자기가 말하면 뭔가 다 떨어졌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요. 그럼 떨어지면 그 다음날 사나? 말하고 나면 그 다음날. 그럼 다음날 사면 되지. 하여튼 뭐는 원칙 잘 지키시면 되는 거죠. 저희는 말하고 나서 올라가는 건 반 떨어지는 건 반일 거라고. 그만큼 확률이 뭐 똑같죠. 반반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죠. 뭐. 반 오르고 반은 떨어질 거라고 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것 중에 저거가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애플페이잖아요.
애플페이랑 그 애플페이랑 그 알리바바가 만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애플페이하고 알리바이를 네. 마련하라고 이 자식들아. 네네. 팀쿡도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CNBC에서 보도가 나온 거죠. 네네. 알리바바 회장이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개최한 라이브 이벤트 네네. 참석해서 네. 모바일 앱 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와 알리바바의 네. 알리페이의 제휴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네.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맞아요. 팀쿡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지금 보게 되면 이번 제휴 문제에 대해 이번 주 후반부에 네. 얘기해 볼 것이다. 지금 둘이 같은 지역에 있나? 왜냐면 팀쿡은 네. 얼마 전에 중국을 갔거든요. 네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확인해 뭐 뉴스 본 거는 마위는 지금 그 LA가 있거든요. 근데 둘이 거기서 만났나? 아니, 그래서 뭐 만났을 수도 있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주말에 만나는 게 그런 네. 얘기인가? 뭐 주말에 만난다는 얘기는 네. 뭐 누가 오겠죠. 네, 누군가 하나가. 누군가 하나가 뭐 중국으로 가든 누가 다시 LA로 오든 그렇게 되겠죠. 제가 공개할 건 아니지만 네. 엄청나게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 예전 같으면 정말 하늘 같은 사람이 알리바바에 갔네. 마인을 가러. 중요한 못 만났다. 못 만나. 안 계시니까 어떻게 만나. 그래갖고 전화로 통화했어. 전화도 되는 게 어디야. 나 그거 보면 그분 정도 되니까 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그쵸. 나 그거 보고 나서 참 시절이 정말 참 아니. 세상이 많이 바뀐다는 걸 느꼈죠. 그 보좌관이 나쁜 놈이지. 왜? 그거 가갖고 만나려고 했다는 거를. 아니 만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난 모르겠는데 그건 그 얘기가- 올라오셨겠지. 아니 근데 모르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전화로 통화를 했거든. 네. 이분은 중국가 있는데 음. 근데 그거는 전화하면 안 되지. 가신 김에. 아니지 전화하면 안 되지. 안 계신 거 알고 뭐 전화를 안 계시면 그냥 슬쩍 안 만나면 되는 거지.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한쪽에서는 약간 솔직히 쪽팔린 거야. 그런가요? 쪽팔린 거지 그러면 그건 아닌 거지. 여하튼 전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전화하면 안 되지. 그 정도 레벨 있는 사람이. 나야 전화하면 되지만,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보겠어요. 오늘 우리도 이 서로 포인트에, 정보 치는 걸로. 이 포인트 네.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왜 오늘 양쪽이 다 올라왔는지 아세요? 왜 다 올라갔어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성훈 대표 그걸 얘기할 줄 알고 전 그거 네. 넘겼는데요. 알리페이랑 그 애플페이랑 거는 어디서 돌아갑니까? 다 스마트폰 안에서 돌아가죠. 아니, 스마트폰인데 어느 스마트폰에서 올라가요? 다 돌아가죠. 아니죠. iOS에서 돌아가죠. 예, 예. 애플에서만 돌아가죠. 예. 애플에서만 돌아가잖아요. 네. iOS만 돌아가잖아요. 네네. 그거 이해하죠? 네. 알리페이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네. 애플에서 안 받으면 못 못 들어가잖아요. 돌아가죠. 예. 서로 간다는 거예요. 음. 서로. 그러면 애플은 알리페이가 여기 들어오면 애플에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애플페이가 알리랑 하면서 그쪽에서 애플에 가면서 그쪽에서 안드로이드에 물론 그네가 쓰는 다른 걸 모르지만 알리바바가 들어가는 그쪽에서 그 앱이 들어가는 거에서 낑겨 들어가서 또 갈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양쪽에 거대한 애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알리페이랑.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아니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 중국 쪽 이 사용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국 쪽 사용 쪽을 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도 지금 제휴 업체들에서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페이가 데리고 들어간 애들은 그러니까 알리페이가 되는 애들은 애플페이도 해줘라 네. 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게 뭐 지금 아직 뭐 왜냐면은 얘기 나오는 거 그러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예. 중요한 거는 알리페이랑 애플페이가 서로 같이 돌아간다는 거야. 같이 양쪽 OS에서 같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그렇죠. 알리바바 지금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이 딴 데서 못 들어가잖아요. 안 받으면 꽝꽝이잖아요. 애플은 그거는- 그러니까 스마트 기계, 그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안 쓰면 안 받으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팀원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NFC 결제는 네. NFC 모듈만 있으면 돼요. 그게 네. 뭐 안드로이드 기기건 애플 기기건 그냥 찍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 그거죠. 근데 네. 알리바바에서 결제를 할 때 애플페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알리바바에서 결제할 때. 애플 그렇죠. 키패드 그건 맞죠. 그건 맞죠. 네. 그건 맞는 근데 이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페이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하면 또 깜짝 놀랄 거예요. 페이펠 결제보다 알리페이 결제 훨씬 커진 거 알아요, 지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 양대 산맥이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네. 그 세계 결제 시장 같이 도미넌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오늘 그런 우리나라 또 결제 관련이 오르는 거 있어요? 오늘 오르고 있죠. 한국 사이버 결제 뭐 이런 거. 뭐 어제 올랐나 오늘 올랐나? 저는 네. 안 보니까 그 관심이 하나도 없어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나라 결제 관련주 별로 이게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요. 예, 의미가 별로 없는 얘기고 또 하나가 삼성이 지금 한다는 것도 삼성 자체적 결제 시스템 가겠다는 거잖아요. 삼성이에요, 하는 게요. 그게 그거를 하지만 그게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네.
그 아무리 뭐 틀린 애플페이가 거야? 돼도 그게 네. 좀 다른 겁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좀 네. 길어져요. 얘기가 되게 길어져요. 다시 예, 알려줘요. 예, 근데 예. 중요한 건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네. 미국에서 하는 얘기야. 네네. 미국 애들이 지금 왜 주목하냐면 열과 알리페이랑 애플페이랑 합치면서 시장을 완전 장악하게 돼. 이 얘기를 좀 그거는 장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 그래서 제가 거기서 들은 거는 iOS랑 안드로이드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기술적인가 뭐 NFS니까 제가 이제 틀릴 수 있는데요. 그건 뭐 내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것은 다른 쪽 애들이 같이 올라갈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른 것들이 야 얘네들이 합치면서 미국에서 그런 것들이 올랐다? 우리나라 관련주가 올라야 된다? 그거랑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건 맞아요? 제 얘기가? 아니 뭐 우리나라 올라는 게 말이 돼? 그것 상관은 때문에. 없지. 상관은 아니 그게 아니라 파이가 커지는 거죠. 파이가 커진다? 예, 그거 오죽했으면 알리페이도 뭐 국내 시장하고 뭐 국내 기업하고 왜 해요? KD 니시스하고 모타로 MOU를 맺어요. 네. 필요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걔네들이. 예. 네. 예, 마지막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약간 순수하게 했는데 메이저 리포트 보겠는데요. 현대백화점 얘기 좀 해주세요. 현대백화점이요? 네. 현대백화점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의 주가가 많이 내려왔었죠. 많이 내려왔었는데 이 정도 위치까지 뭐 내려온 거는 뭐 시장에 대한 영향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컨퍼런스 보드에서도 네네. 소비자 기대 지수에서도 보듯이 유가의 하락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네. 저도 지금 얘기를 드렸죠. 네네네.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은 주유비가 우리도 이제 100원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100원, 1,800원에서 1,700원으로 떨어진 거니까, 네. 보게 되면 5% 정도가 좀 넘게 6% 네. 정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6%만큼 세이빙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6%만큼 세이빙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면 뭐 6% 이상이 더 세이빙 될 수도 있고, 네. 그만큼 세이빙이 된다는 얘기는 어쨌든 소비 여력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죠? 소비 네. 여력이 늘어났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소비에 대한 증가가 나타날 텐데, 네. 그러니까 지금 우려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지금 주가가 빠졌던 것들. 그 네. 중에서 아마 현대백화점이 네. 이 백화점주들이 네. 그런 이제 대표적인 쪽이 아닌가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가 두 군데에서 나왔어요. 하나는 네. 이제 한투에서도 나왔고, 네. 하나는 이제 유한타에서도 나왔는데, 네. 개선되는 매출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빠졌다. 물론 이제 국내 소비 심리 지수에 대한 쪽 이런 것들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세월호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좀 떨어졌다.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가 네. 빠졌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빠졌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그거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러버덕 찍으셨잖아요. 네. 러버덕 찍으면 러버덕 때문에 롯데월드몰 개점에 따라서 현대백화점 인근 점포 매출이 잠식되지 않겠니?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네. 롯데백화점 가면 현대백화점 안 가지 않겠니? 그냥. 예, 이런 얘기도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양재 파이시티 파산. 네. 그날 우리가 이거 뭐죠? 했더니 어떤 우리 분이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 계약금 400억 원 중 185억에 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들어가는데, 네. 양재 파이시티가 코스트코 건너편에 있는 거 엄청 네. 예전 화물 터미널 맞습니다. 자리잖아요. 거기, 예. 그래갖고 지난 정권 때 뭐 해갖고 문제 있었다 그랬던 네. 거였는데 거기가 네. 개발 안 해요, 이제? 이제 일단은 파산이 됐기 때문에 다시 개발하려면 네. 이제 좀 더 신뢰도 높은 데가 들어와야겠죠. 근데 이제 그게 파이시티가 네. 대우인터도 그것 때문에 날아갔잖아요. 몰라,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대우인터가 아니고 저기 뭐야. 그 회사도 하나도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쌍용차인가 어디니? 하여튼 대우시티 하나 양재 파이시티 거기 또 들어갔다가 걔네들도 날아가고. 그래요? 예, 지금 네. 그랬는데. 큼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어쨌든 간에 양재 파이시티 그쪽은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네. 파이낸싱을 할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 그거를 그래도- 보증서면서 삼성에서 안 하면, 현대차에서 10조 쏘듯이 이렇게 과감하게 쓸 사람도 대우차 누가 판매라고 있겠냐고. 말씀하시는데? 네, 대우차 판매, 맞죠. 네, 대우차 네. 판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이런 애들이, 네. 이제 새로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네. 정몽구 회장만큼의 결단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네. 얼기설기 엮어갖고는 지금 이렇게 또, 추진이 안 될 가능성이 근데 되게 거기 높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서초동 그쪽에 뒤쪽에 네. 무슨 동네 우면동에 그쪽에 아파트 엄청 단지 크게 들어서 갖고 거기서 하면 장사 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왜 그러니까. 나가리 났나? 너무 규모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커서. 네. 그런 거죠, 뭐. 네. 그 개발 자금, 그러니까 양재동도 10조씩 쏠 줄 누가 알았어. 아니, 거기 또 삼성동도. 모르는 거지. 그 정도 쏴줘야 이제 땅은 훨씬 얘기죠. 넓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좀 네. 아쉽습니다. 그 정도 되면 현대의 큰 형들이 나와갖고 한 30조 써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현대 망하고.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이제 매출 하락은 트래픽 네. 감소가 이끄는 반면에 네. 이제 매출 증가는 객단가 상승이 주도한다라는데 네. 4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계속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내년 이거 말고 네. 내년을 보자는 얘기죠, 얘네가. 네. 내년을. 네. 내년을 보자는 얘기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현대백화점 신규 개점에 따른 외형 성장이 계속된다. 네. 지금 이제 백화점 보게 되면 코엑스점, 판교점, 압구정점, 목동점 2017년에 또 이렇게 네. 현대백화점 주력 3개에서 네. 2017년에는 4개가 확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확장 모멘텀에 대한 증설이죠. 네. 증설이 지속이 된다라는 네. 거겠고 네. 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아울렛인데요. 네. 아울렛인데 최근에 아울렛을 가보게 되면 네. 이 아울렛에 중국인 애들이 와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아울렛에 중국인 애들이 와서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이제 아마 구로동 쪽에 이 근처 네네. 이 서쪽인가요? 이쪽이? 서쪽이죠. 네, 네, 서울 네. 서쪽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남서쪽. 이 네. 뭐 남서쪽에 이쪽에 이제 아울렛들이 좀 많으니까 네. 이쪽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 네. 중국인 애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국내 경기하고는 상관없이 매출에 대한 쪽이 줄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 특징은 똑같은 옷을 다 똑같은 그렇죠, 여자들은 그렇죠. 단체로 사간다. 네. 똑같은 옷들을. 예, 그래서 네. 판교 아울렛은 네. 지금 향후 1조 원 매출 이상으로 성장할 네. 탑티어 백화점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현대백화점 현재 최근에 주가 하락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네, 팟빵 게시물 잠깐 보겠는데요.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딱 한 종목에 좀 올라온 거 좀 봐드리겠습니다. 신사동 만수르님이요. 70일에는 딱 한 종목 역대급 방송으로 기록될지어다. 강주혁 대표 만세, 딱TV 만세.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나름대로 저희가 후광통 특집으로 1탄을 했는데 다음 주 또 2탄 들어가는데요. 어저께 저희가 또 해갖고 오늘 새벽에 올라간 게 있어요. 사이버 쇼핑데이가 갑이다. 이 부분. 어저께 말한 게 뭐였죠? 인터파크 INT. 인터파크 INT. 되고 몇 종목도 같이 하고 리뷰한 것도 있습니다. 나스미디어 리뷰한 것도 있고 어저께 말씀드렸지만요. 그럼 같이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 따끈따끈한 방송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견 있으신 분요? 어떤 딱한 종목이 됐건 두 남자 쇼 여기에 시즌 2에 여기 계속 올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변함없이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